안녕하세요. 원리통계학 이원우입니다. 오늘 표본 이론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요. 표본 분산의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표본을 또 어떻게 추출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지껏 이제 표본은 모집단에서 얻어진 건데 중요한 거는 이 표본이라는 거를 확률 변수 x들로 x1, x2, xn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로부터 소위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그 통계량들의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이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를 확률 변수로 표현된 표본으로부터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중심극한 정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통계학 이론을 사실은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쓰여진 통계학 교재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거기서부터 통계학이라는 것이 어렵다, 정리가 안 된다, 이렇게들 인식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들을 이 4장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자, 표본 분산에 대한 분포는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 보죠. 표본 분산은 당연히 표본에서 얻어진 확률 변수로 얻어진 것으로 시작을 하죠. xn이라고 확률 변수로 표현된 표본. 여기서부터 뭐가 얻어져요? 우리 이미 했죠. x바. 확률 변수로서의 x바가 얻어지고 확률 변수의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중심극한 정리까지 설명을 했던 거고요. 또 우리가 표본 그러면 표본 평균 또 표본 분산 배웠죠? 맨 첫 부분에서 사실 배웠습니다. 그때는 이제 소문자로 관찰값들 우리가 알고 있는 표본이라는 거는 소문자로 얻어진 표본이거든요. 그렇죠? 관찰값들 n개가 있다. n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럼 그걸 표본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표본이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이론적인 표본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죠. 여기서 x바 구해봤고 또 s제곱도 구해봤습니다. 뭐 자유도라는 설명 곁들여서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벗어나지요. 확률 변수 x1, x2, xn으로 표현된 표본으로부터 s제곱 표본 분산을 구하면 똑같죠. 편차 대문자 xi 빼기 x바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한 거. 그런데 누차 강조를 뭐 몇 번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자유도라고 불러서 n이라고 나누면 딱 그냥 평균한다는 제가 설명한 표현대로 편차 제곱들의 평균 딱 맞아 떨어지는데 n이 아니고 n-1로 나누게 된다. 왜? 이건 아직까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자유도 다 좋다. 왜 자유도로 나눠야 되느냐. 요거는 이제 한 다음 강의에서 추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이유를 n-1로 나눠야 되는 이유를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제곱에 대한 분포를 알아보기 전에 새로운 분포를 하나 정해야 됩니다. 좀 까다롭죠. 카이 제곱 분포입니다.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 카이 스퀘어 분포라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분포고요. 뭐 우리 일상에 있어서 카이 제곱 분포하는 게 그렇게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카이 제곱 분포라는 것이 어떤 분포인지를 우선 정의하겠습니다. 정의예요. 정의.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할 때, 즉 x가 이럴 때죠. 그렇죠? x가 평균, 뮤 어떤 값을 갖고 분산, 시그마 제곱 어떤 분산을 갖는 정규 분포라는 표시예요. 정규 분포할 때 이 모집단으로부터 얻어진 표본 x1, x2, xn으로 이런 것을 만들면 이건 뭡니까? x들을 전부 어떻게 해서 표준화시켰어.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눈 거. 표준화시킨 것들의 제곱을 합한 거. 몇 개 합해요? 여기 n개니까 n개 합한 거죠. 그거를 이렇게 카이 제곱이라고 표시를 하면 요거는 활자가 그렇게 예쁘지가 않은데 키 큰 x
예, 그리스 문자입니다. 키 큰 x에 제곱한 겁니다. 예, 그리스 문자로서요. 그리스 문자를 많이 쓰죠. 왜냐하면 영어 알파벳만 가지고는 조금 어떤 것을 표현할 때 부족하니까 뮤, 시그마, 카이 전부 그리스 문자로 이렇게 통계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씁니다. 이거는 정규분포하는 변수를 표준화시켜서 제곱한 것들을 합한 것은 합한 개수 몇 개? n개. 자유도 n의 카이 제곱 분포를 한다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자유도는 왜 n입니까? 독립적인 것들의 수라고 그러는데 독립적인 것들 수를 몇 개 합했어요? 예. 예? n개 합했어. x1, x2, xn은 전부 독립이야. 그런데 거기서 어떤 값을 빼고 어떤 값으로 나눈 것도 x 독립적이죠. 그렇죠? 형태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x1에서도 xn은 전부 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자유도가 n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카이 제곱이라는 것의 확률 분포식은 뭐 어떻게 되나? 카이 제곱의 확률 분포식 이렇게 됩니다. 카이 제곱은 뭐 제곱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항상 0보다 크겠죠? 0보다 크고 아이고 이게 뭐 여기 감마라고 그러는데 제가 설명도 안 하겠습니다. 감마 2분의 n 곱하기 2에 2분의 n승 어쩌고 저쩌고인데요. 여러분들 뭐 외우거나 어떤 사람이 이거 외우기를 강요한다면 더구나 처음 통계학 배우는 분들한테 그 사람은 또라입니다. 예. 그리고 저도 평소에 이거 외우고 다니지 못합니다. 안 씁니다. 아예 외우려면 뭐 조금 노력하면 외울 수 있겠지만 이거 가치가 없으니까 외워야 될 가치가 없으니까 이제 안 하는 것뿐이에요. 물론 카이 제곱 분포 가지고만 연구하는 그런 분들은 이제 외우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도 자주 보니까 외울 수 있겠죠. 외워지겠죠. 자, 그 분포의 그래프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자유도가 1일 때 이런 분포를 합니다. 이런 분포를. 그러다가 자유도가 4 정도로만 늘어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우리는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skewed to the right. 그래서 양의 왜곡, 오른쪽으로 왜곡되어 있는 그런 분포라고 그랬는데 자유도가 4만 돼도 이렇게 되고 6이 되면 더 나이스하게 이렇게 됩니다.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까? 자유도가 굉장히 크면 정규 분포와 흡사해지고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자유도가 DF가 무한대일 때, 정규 분포와 같다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이제 정리로 뭐 이론적으로 그렇게 그것을 증명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카이 제곱 분포도 종국에 가서 결국은 자유도가 커지면 정규 분포로 취급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정규 분포가 정말 중심적인 분포고 정규 분포 없으면 통계학 이론은 그냥 세울 수 없을 통계학 이론은 어찌 말하면 없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 정규 분포는 여러 번 강조했지만 중요한 분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S제곱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앞에 있는 S제곱을 이렇게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형했습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n-를 곱한 거예요. 결국은 요게. 그렇죠? 예. 근데 n-1 S제곱 분자 부분은 이거죠. 이거고 시그마 제곱은 시그마 제곱이고. 그래서 서메이션 노테이션을 한 대 묶으면 다른 것들을 서메이션 기호 앞에 두고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의 제곱. 그렇죠? 예. 이렇게 이 형태는 시그마 제곱분의 n-1 S제곱은 결국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런데 어디서 본 것 같죠? 바로 앞에서 요것 대신 뮤 집어넣은 거를 카이 제곱 분포로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 분포, 이것에 대한 분포는 방금 카이 제곱 분포의 정의에서 봤던 뮤 대신 x 바를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형태는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카이 제곱 분포를 한다. 물론 증명이 되지만 우리는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여기서 자유도는 당연히 n-1이죠. 그렇죠? 이거의 자유도. 예, 이거의 자유도.
n-1인 거는 이미 우리가 알았으니까 자유도는 n-1이다. 그래서 약간 틀어서 s제곱 앞에 어떤 혹이라고 할까? 앞에 뭐를 추가로 붙여서 우리가 그 분포를 자유도 n-1에 카이제곱 분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조금 복잡하거나 까다롭나요? 예? 자, 확률 변수 EX의 분포를 알면 X의 분포를 알 수 있는 거와 같은 이야기예요. 이거에 대한 분포를 알면 S제곱의 분포도 조금 다를 뿐이지 S제곱의 분포도 알 수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분산이 10인 정규 분포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크기 15의 표본을 얻었을 때 표본 분산이 16.92보다 높을 확률. 이걸 한번 구해보자. 이것을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예로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이 부족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하나 빠뜨렸네요. 자유도의 다른 해석. 추정된 파라미터의 수만큼 자유도가 줄어든다. 라고 많은 분들이 자유도를 설명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저는 부족해서 자유도는 뭐였어요? 독립적인 것들의 개수. 그걸로 기본을 삼고 요거는 이제 양면 부수적으로.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뮤라는 것이 파라미터죠. 근데 뮤를 x바로 대입한 거죠. 예? x바로 집어넣은 거죠. 뮤 대신. 그러면 한 개 집어넣었으니까 뮤 한 개. 예. 그 수만큼 자유도 한 개니까 1, n에서 n-1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나중에 통계 분석 기법을 우리가 배울 때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요 예 다시 집중해서요. 한번 잠깐 풀어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카이제곱 분포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카이제곱 분포는 이제 이렇게 좀 왜곡돼 있다라고 그린 거고요. 예, 오른쪽 면적 여기서부터 오른쪽 부분 면적 그게 면적이 이제 확률이죠. 확률에 대한 카이제곱 값을 나열해 놓은 게 이 카이스퀘어 분포표입니다. 여기 0.005 아주 적극했겠네. 0.10 있을 거고 0.25일 때 뭐 0.25일 때 카이제곱 값들이 자유도에 따른 카이제곱 값들이 여기 쭉 나열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0.1까지는 그냥 괜찮은데 0.9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오른쪽 부분 면적이야. 그러니까 0.9 이게 0.9일 때, 즉 왼쪽 꼬리가 0.1일 때, 왼쪽 꼬리가 0.1일 때는 0.9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나중에 이 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분산 10인 정규분포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크기 15 표본을 얻었을 때 표본 분산 그러니까 자유도는 무조건 14. 그렇죠? 자, 말 그대로 S제곱이 16.92보다 클 확률. 근데 우리는 앞에서 S제곱만에 대한 분포는 이야기를 안 하고 앞에다가 뭐를 했어요? 시그마 제곱 n-1 S제곱. 이거에 대한 분포가 뭐라고? 자유도 n-1에 카이제곱 분포한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쫓아가. n-1, 15-1 나누기 10, 분산이 11이니까 앞에다 곱하고 S제곱. 괄호가 하나 없어야 되겠네. S제곱은 결국 그랬으면 오른쪽도 16.92에 대해서도 똑같은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10분의 14를 곱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확률은 이제 요 놈이 뭐예요? 카이제곱 분포를 한다고. 카이제곱 변수로 표현을 하면 요거 계산하면 23.688. 요거 구하면 되는 거야. 요거 구하면. 자, 자유도 14에서 23.688 요거네. 688 정확한 값은 아니고요. 아니고 요것보다 조금 더 요쪽에 요것보다는 훨씬 좀 작고 요것보다 조금 크죠. 그래서 0.04
0.049라고 그냥 제가 찾아놓은 값입니다. 0.049 정도 된다라고 찾아놓은 값이에요. 그런 식으로 표본 분산에 대한 어떤 확률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교재를 그냥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표본은 어떻게 얻나, 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표본은 우선 모집단의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 그건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이해가 되는 이야기죠.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크게 확률적 추출과 비확률적 추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확률적 추출 방법 4가지, 비확률적 추출 방법 2가지. 그 이외에도 이렇게 하면 이거 좋은 표본이야. 여러분들이 모여서 논의해가지고 결정하면 그대로 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좋은 표본 추출 방법이 있어. 그런데 그 방법을 쓰면 시간도 부지한 세월 많이 걸려, 돈도 많이 들어. 그러면 그 방법을 이용해서 표본을 추출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예? 자, 단순 무작위 추출. 그야말로 단순하게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예. Simple Random Sampling인데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각각의 개체가 표본으로 뽑힐 가능성이 같게 만들어 놓고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요. 예를 들어 10명의 농구 선수가 있는데 3명을 선택하고자 할 경우 10명 중에서 3명 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컴비네이션 3, 120가지의 선수들 조합이 가능합니다. 120가지의 표본이 가능해. 3명으로. 서로 다른 표본들이 가능한데 120개의 이들 중 하나의 표본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 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각 선수가 표본으로 뽑힐 가능성은 30%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10명의 선수들에게 0부터 9까지의 값을 부여해서 세워놓고 뭐 앉혀놓고도 괜찮습니다만 0, 1, 2, 9번 번호를 매겨놓아 10명한테. 그리고 임의로 3개의 숫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해서 그 숫자를 부여받은 선수를 택하는 방법. 자, 그렇죠? 3개의 숫자를 선택하는 거는 뭐 주머니에다가 0, 1, 2, 3, 4, 9를 써놓고 흔든 다음에 꺼내봐도 3개의 숫자를 꺼내보는 게 가장 원시적, 기본적, 어려서부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사람 수가 많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방법으로 하기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발달했고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1000명으로 구성된 모집단으로부터 100 크기의 표본을 선택하는 과정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1000명에게 0부터 999의 일련 번호를 부여해. 1000명에게. 당신은 0번, 당신은 1번 이렇게요. 그리고 어떤 번호 100개를 뽑을 것인가. 이것도 뭐 천장을 종이를 만들어서 어디다가 집어넣어서 그 주머니에서 뽑는 그런 100개를 뽑는 그런 방법 말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는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프로그램에는요. 0과 1 사이의 값 중에서 임의로 소수점 아래 3자릿수로 100개의 수를 랜덤 넘버를 만들어 달라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소수점 아래 3자리로 해서 100개의 수를 랜덤 넘버를 프로그램에서 제너레이트 시키는 방법. 그래서 이제 719번, 8번, 450번, 501번 이런 사람들 이런 그 일련 번호를 부여받고 있는 그 대상을 표본으로 선택하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또 복잡한 것 같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층화 추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층으로 나누어서 그 층에서 몇 개씩 랜덤하게 뽑는 단순 무작위로 뽑는 그런 방법인데요. 여러 집단 층으로 우선
구분한 다음에 각 층에서 일정 크기의 표본을 얻는 방법이에요. 예? 그러면 각 층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동질적이다라고 보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승용차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의식 조사를 한다고 할 때 층을 나누자면 소형차, 준중형, 중형, 준대형, 대형 뭐 이렇게 차의 크기가 있고 소형차 타는 사람들의 습관은 비슷할 것이다. 중형차 타는 사람들끼리는 또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는 거죠. 그 뭐 여건이라든지 환경이나 이런 게 비슷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야. 이건 저 자동차 메이커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할 때 층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뭐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집 추출이 있어요. 층화 추출하고 이제 군집 추출하고 조금 유사하면서도 다를 수가 있는데요. 군집 추출이라는 것은 모집단을 몇 개의 집단으로 모집단이 몇 개의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간주하고 그 집단 중에서 또 몇 개의 소집단을 뽑아 그 소집단 구성 요소들을 모두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에 조금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540개 동이 있습니다. 예? 25개 구에 540개 정도의 동으로 서울시는 이제 행정구역에 나누어져 있는데 조사 목적에 따라서 뭐 한 달에 전력을 얼마나 쓰나 뭐 이런 거를 가구당 전력 소비량 같은 거를 조사하고자 할 때 한 개 구만 선택해서 그 구에 거주하는 가구 전체를 표본으로 삼을 수도 있고 좀 위험하죠. 어떻게 한 개 구만 선택을 해서 그 구만 조사를 해서 서울시 전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각 구에서 몇 개씩의 동을 선택해서 그 동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게 한 행정구역 한 개만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조금 더 복잡할 수는 있지만 바람직한 그런 것. 이런 것들은 전부 시간과 경비를 줄이는 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왕도는 없습니다. 아무튼 표본을 잘 이 정도면 표본이 이 정도면 모집단을 잘 대표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대로 시행하셔도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체계적 추출. 요거는 이제 모집단 요소들의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매 10번째 또는 매 1000번째. 그건 모집단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래서 100 중에 한 값을 임의로 선택을 해서 그 수가 만약에 25라면 25, 125, 225 9225에서 100개, 10,000명 중 100개의 표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체계적 추출입니다. 뭐 좀 표본을 얻어내기가 좀 쉽겠죠. 그 다음에 비확률적 추출 방법. 뭐 때에 따라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는데 편의 추출, convenience sampling이에요. 용어 그대로 편리하게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어느 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이 서울시에서 가정에서 주부들이 이게 한강이에요. 한강. 가정에서 주부들이 전자제품을 구입했을 때 불만을 갖게 될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런 소비자 행동 같은 쪽의 논문이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 논문을 쓰면서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어머니로부터 설문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 여기 써 있네요. 예.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왜? 물론 여기서 전체 모집단에서 이제 빠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 뭐 주부들이 전자제품을 구입해서 불만족스러울 때 그 표현을 어떻게 하겠느냐. 누구 붙잡고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예?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를 나눈 거는 연령대를 좀 나눈 거고 그렇겠죠. 어머니의 연령대들이 좀 나눠질 거고 이쪽에서 두 군데, 이쪽에서 두 군데, 이쪽에서 두 군데, 강남 쪽에서 이렇게 두 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담임선생님 면접을 통해서 담임선생님한테 설문지를
드리고 왔대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은 또 학생들한테 나눠줬을 거고, 학생들이 가지고 갔을 때 집에서 어머니는 이건 뭐 숙제 비슷한 건가? 그리고 성의껏 답변을 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괜찮은 방법입니다. 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또 이쪽에 대가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판단 추출. 예. 모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예. 굉장히 좀 전문적인 어떤 자료에 대한 거는 뭐 그 자료들의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가 표본을 추출할 수 있겠죠. 예? 뭐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는가 개괄적인 방법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